오늘 첫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오늘 세미나 내용은요. 집 장만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과 준비하는 것 과정을 도와드리는 세미나이고요.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 마켓 시세 현황, 원하는 집을 찾고 집 오퍼를 하고 클로징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렌트하는 것보다 이익인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렁탕 그 식당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20년 전에 그 음식 가격, 그리고 10년 전의 가격,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집 가격도 그렇고 가스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렌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자율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집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그냥 렌트값 내고 계속 좀 기다렸다가 이자율을 좀 낮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가, 그걸 지금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집을 소유하는 그 관건에 대해서는 지금 렌트 비용은 계속 올라가지만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켓이 계속, 부동산 마켓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009년도에 많이 내렸죠. 이때가 서프라이밍 상태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자율도 높고 그런 데서 이렇게 집을 사서 많이 그때 당시에 이제 출세라고 폴클로즈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자율이,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계속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이자율이 8%라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때 그 이자율이 거의 한 10%에서 15%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 그 집을 소유했던 분들을 계속 페이먼트를 했었으면은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지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거보다 지금 높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자율이 지금 높아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2년 후에는 좀 더 좀 낮아지겠지, 그러다가 계속 부동산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좋은 시기인지, 그것은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그럼 지금 이제 많이 이자율이 내려갔으니까 집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오퍼를 많이 넣는 바이어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집 하나 가격이 80만 불짜리를 이자율이 좀 낮아서 오퍼를 냈는데 거기에 오퍼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몰려서 지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80만 불짜리 집이 더 높게 오퍼를 쓴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쵸? 지금은 이자율이 지금 높아서 바이어들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 그때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자, 그리고 집장만을 스트레스 없이 시작하는 1, 2, 3 스텝 과정은 프리 어프루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지금 자기 본인의 인컴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은행에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런 융자 전문가 지금 필시셋이 저기 좀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좀 상담을 해서 융자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서
지금 그 융자 회사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가격을 이 정도 30만 불 아니면 50만 불, 100만 불 이 정도의 가격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프리 어프로벌 레터가 받아놓습니다. 물론 집 샤핑하기 전에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 원하는 지금 그 페이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지금 적으셔가지고요. 내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가격이 어떤 건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팀 에이전트와 다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본인에 맞게끔 그 집을 찾아드리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 정도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가, 융자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도 액수를 위대한 전문가는 이상들을 봅니다. 신용 점수, 크레딧 스코어, and 크레딧 히스토리 이거를 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운할 수 있는가, 적게는 3.5%에서 뭐 20%, 30% 본인의 그러니까 다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인컴을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언제 사야 되는가, 그거는 이자율 그거에 지금 영향을 받지 않고요. 본인이 앞으로 얼마 동안 꾸준하게 인컴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가 확실하다면 저는 무조건 집을 구매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페이먼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에 사셨던 그런 집 구매를 하셨던 분이라면 페이먼트도 있을 거고요.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집을 앞으로 1년 안에 사실 거면 제발 저기 차는 뽑지 마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신용점수에 좀 낮게 되거든요. 자, 바잉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pre-qualification letter, pre-approval letter를 받으면은요, 이제 그 에이전트와 같이 그 집 쇼핑을 하기 시작됩니다. 뭐 오픈하우스 본인이 혼자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에이전트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집들 뭐 가격대나 뭐 사이즈나 모든 거에 다 맞게끔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본인이 저 이 집 저 집 이렇게 어드레스를 주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쇼잉을 해드립니다. 쇼잉을 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으면 그때 이제 오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오퍼를 하게 되면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바이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그 핫 매물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퍼를 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카운터 오퍼가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오퍼를 셀러 쪽에서는 뽑게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가격이 제일 센 오퍼를 받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운페이를 이제 뭐 많이 한 그런 바이어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신용 점수나 히스토리가 좋아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천지말별 다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제일 중요한 게, 능력 있는 에이전트가 있어야지 그 카운터 오퍼에서 이제 그 셀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그 오퍼를 억셉트 되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퍼가 이제 억셉트가 되면 에스코로가 이제 열리는데요. 에스코로는 보통 한 30일 정도에서 45일 정도까지 되고요. 그 융자를 받는 사람이면 보통 30에서 45일, 아니면은 그냥 풀캐시로 오퍼를 하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코로가 들어가게 되면 인스펙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그 오퍼를 이제 내서 거기 억셉트된 그 집을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 집의 그 디테일한
그 컨디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통해서 집은 멀쩡하게 괜찮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프가 많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뭐 터마이트이 많이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뜯어 고치는 그런 견적이 뭐 10만 불 이상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한 뭐 수리하는 액수가 뭐 2만 불 아래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금 이제 이 고치는 부분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뭐 터마이트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80만 불에 만약에 오퍼를 썼는데 지금 2만 불 정도의 그런 수리비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셀러가 그거를 수리 비용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셀러가 너무 오퍼 경쟁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선택된 거라면 뭐 나는 그거 저기 수리비 안 내줘도 다른 사람 오퍼 그냥 다른 거 선택해도 되니까 그냥 그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통해서 수리 비용을 셀러가 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이어가 그거를 안고서 계속 에스코를 진행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셀러와 바이어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 컨디션스가 리무벌이 됩니다. 해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에스코로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컨디션스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컨디션스하고 롱 컨디션스하고 어프레이저 컨디션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바이어 중심으로 보호를 많이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계약을 이제 오퍼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뭐 인스펙션 통해서 집이 너무 화재가 많이 나와서 내가 이거 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이어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계약 그거를 중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 건물이 만약에 80만 불의 오퍼가 나왔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은행에서 감정가를 보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 와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80만 불 오퍼가 나왔는데 82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 2만 불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80만 불의 오퍼를 넣어서 낙찰이 됐는데 이게 막상 알고 보니까 마켓 시세가 75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융자가 80만 불어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깎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융자 지금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러와 가격을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공백을 바이어가 다시 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나와서 그거를 그 컨덴서를 리무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융자가 그러면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융자를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인스펙션 리포트에서 뭐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이제 과정에서 에스크로 과정에서 뭐 셀러가 그 리페어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컨텐츠 해결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이어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해제를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니스트 머니 그러니까 중도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세 개가 다 됐는데 집을 안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어니스트 머니 한 3%에서 4%거든요. 그때 그거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 정도 그 컨텐츠 세 개를 다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바이어가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에스코로가 끝나는 과정에서 파이널 워크드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코로에서 그 융자를 받으면은 펀딩이 이제 시켜되고요. 그러면 그 펀딩이 이제 그 셀러한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이제 고용한 노트리 펄슨을 통해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서류가 가져가는 동시에 집 열쇠를 보고 그 집은 본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에스크로우 과정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임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틴 씨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이분이 지금 용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FHA 론, 그리고 컨벤셔널 론, 페미널 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융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난리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넘겨봤고요. 안녕하세요. 융자의 신 크리스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PPT 이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관계자님들?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한인회, LA 한인회 제임스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이제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PPT가 올라오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내 집 마련 도우미 융자의 신 크리스틴 신입니다. 19년 썼는데요. 20년 됐어요. 융자만 한지. 예, 어려 보이죠? 저는 또한 캘하바라는 이제 기관의 Certified and Mortgage Advisor고요. 또한 현재 Synergy One Lending이라는 외국계 디렉트 렌더의 브랜치 매니저로 있습니다. 현재 또 남가주 부동산협회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아시안 부동산협회 이사, 또한 세계 한인 경제인협회 총무를 맡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많이 맡고 있죠? 네, 그만큼 저에 대한 프로파일은 어딜 가시던지 아마 다 베리파이가 되실 거라 믿고요.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질문은 제가 이거 빨리 끝낼 테니까 다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첫 주택 구입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렌더들이 은행권에서 말하는 첫 주택 구입자는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예, 이 첫 주택 구입자란 최근 3년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을 첫 주입구택자라고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first time home buyer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과거에 3년 전에, 5년 전에 집을 갖고 있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최근 이제 recent 3년 이내에만 집 소유권이 없으셨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다 첫 주택 구입자라고 이제 저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제가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점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단반적으로 제가 커버할 내용들은 모기지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기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오해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지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모기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주택을,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해요. 한국말로는 아마 모기지가 요즘에 많이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한 direct translation이 대출이에요. 주택담보 장기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3% 내지는 20% 정도의 다운페이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정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담보융자를 얻어서 15년, 30년에 거쳐서 상환을 해가는 것을 저희가 모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받음으로써 많은 자금 없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고요. 또한 모기지를 받으시게 되면 세금 공제도 되는 그런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뭔가
cost of the home buyer. 자, 60만 불짜리 내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많게는 뭐 20% 다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적게는 3% 다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60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하셨을 시에 12만 불이라는 큰 돈을 다운페이로 일단은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48만 불에 대한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모기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집을 사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페이먼트를 내가 내야 되는지. 지금 렌트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렌트는 심플해요. 랜드로드하고 이제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내가 이 집을 뭐 1년 동안 계약해서 살았을 때 매달 3,000불, 2,000불을 낸다. 딱 심플한데 이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 모기지 페이먼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그런 커스트가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택 지불 금액, 저희는 하우징 페이먼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 집 페이먼트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어요. 물론 요즘에 LA 오렌지 카운티 60만 불짜리 집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60만 불짜리 집을 샀었을 때에 20% 내가 다운페이를 했었을 시에 48만 불이라는 금액의 융자, 몰게지를 받았을 시에, 그렇죠? 그럴 때 이 principal and interest, 원금과 이자, 요게 모기지 페이먼트예요, 여러분. 이 모기지 페이먼트만 대략 3,274만, 3,300불 좀 안 되죠? 요 정도가 48만 불에 대한 monthly 그 모기지 페이먼트예요. 융자 받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스탑이 안 돼요. 집을 사시므로 집을 이제 구입하시면 이 집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이 재산세, property tax라고 얘기하죠. 재산세도 한 625불 정도 계산이 되고요. 또한 집을 이제 소유하시게 되면 집에 대한 화재 보험, homeowners insurance라고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이 homeowners insurance도 100불 미만 꼴로 한 83불 정도 예상 페이먼트 나갔는데요. 요렇게 또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60만 불짜리 집을 내가 20% 다운을 했었을 시에 토탈 페이먼트가 약 한 4,000불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몰게지만 내면 된다. 몰게지 페이먼트만 한 3,000불, 2,000불 이렇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이런 커스트가 든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 은행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콘도라든지 뭐 PUD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집들을 사시게 되면 HOA,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하는데 Homeowners Association 비가 대략 뭐 한 200불에서 많게는 뭐 한 700불까지 또 붙어요. 그래서 콘도를 사시게 되는 분들은 요 하우징 페이먼트, 이 주택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내야 될지 요거를 한번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내가 40만 불 들여서 그거에 대한 페이먼트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요건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프로그램들, 융자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막 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 옐로우 아이템들은 거버먼트가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거버먼트 융자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게 뭐냐면 다운페이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니멈 3%, 3.5%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예, 그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집 쇼핑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아까 레이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승인서, 저희가 pre-approval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 승인서를 받아주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서류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re-approval을 사전 승인서를 받기 전에 대출 신청자가 대출 자격을 검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수입, 신용 점수, FICO, 크레딧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채무 상황 등의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 같은 렌더, 은행권들은 이 대출 신청자께서 어떠한 대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대출 가능성과 또한 어느 정도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이자율과 어떠한 대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 금융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pre-approval 사전 승인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스코를 들어가고 집을 살 때에 좀 더 빠른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면서요. 또한 거절될 그러니까 디나이될 가능성 또한 저희가 확연히 줄일 수 있다는 점, 요 점 예,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러하면 자, 융자 승인 절차와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신청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크레딧을 뽑습니다. 예, 신용 평가를 저희가 하죠. 그 다음에 소득, 인컴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빌리시는 돈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저기 여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산 확인, 뭐 다운페이가 없으시면 자산 확인할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운페이 플러스 클로징 비용, 그는 클로징 할 때에 써야 되는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그 펀드들을 어디서 내가 가지고 올 건지 요거를 베리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확인도 하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대략 뭐 한 24hour 하루에서 이틀 걸려서 웬만한 브로커들이나 뭐 렌더 측에서는 이게 이분이 적절한지 융자를 받기 위해 적절하신지 아닌지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통보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48시간 정도의 리뷰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나중에 이제 오퍼가 들어가서 컨트랙이 된 다음에는 실제 이 모든 actually 그 융자가 나오는 데까지 또 에스코가 클로징 되는 데까지 걸리는 절차는 대략 한 3, 4주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전 승인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것 또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한국말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못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 인컴 서류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현재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한 달치 페이스톱하고 작년, 재작년 W2 받으신 것들, 만약에 1099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서류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인컴 소스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빠진 건 뭐냐면 한국 분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년치 자영업 컴퍼니 회사 세금 보고 한 카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인컴이 좀 안 맞는다, 텍스 보고된 인컴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익스펜스 많이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특별하게 자영업 융자라는 것도 어퍼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서 렌더 쪽에다 이제 넘기셔서 사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 ID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자산 서류는 최근 가지고 있는 2달치 은행 잔고 스테이트멘트 요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크레딧은 뭔가? 크레딧은 어떻게 보여지나? 크레딧 점수란 저희가 FICO 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개인 소비와 그 신용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FICO 스코어하고 크레딧 리포트를 풀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돈을 빌려 갔었을 시에 상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 납부 기록,
집, 몰기지, 자동차 부채 및 크레딧 카드 부채가 얼마나 있고 또한 제 날짜에 맞춰서 납부를 했는지의 평가를 저희가 점수로 또한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부채, 빚이죠, 빚. 부채랑 부채 비율 이런 것도 저희가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한 신용 기록 기간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집을 내가 산다고 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뉴 아카운트, 신설된 아카운트는 오픈을 하지 말아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새로운 아카운트, 새로운 크레딧 카드, 새로운 자동차 융자 이런 걸 받으시게 되면 크레딧 점수가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절대 뉴 아카운트 이런 것들을 열지 말아 주시고요. 또한 만약에 크레딧이 떴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면은 약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한 복구, 리페어를 하는 그런 또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또 통해서 리페어 할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해서 그런 많은 작업들을 걸쳐서 진행을 또 해드려요 저희가. 또한 페이멘트 제일 중요하죠. 페이멘트를 꼬박꼬박 잘 내셔야 된다는 거. 현재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부채에 대한 페이멘트. 이런 것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크레딧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620 이상만 나오시면 어떠한 융자 프로그램에 적합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620 미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융자 프로그램을 찾아드릴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 파이코 스코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에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높은 분일수록 크레딧 점수 낮은 분에 비해서 이자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전 적극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아마 메인 오실 거예요. 그죠? 다운페이가 없어요. 다운페이가 없으면 집 못 사요. 다운페이가 없으면 집 못 산대요. 절대 아니시고요. 다운페이 이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제가 한국말로 하면 주택 구매 보조금 있어요. 너무 많아요. 거의 한 20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업벌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렌더나 아니면은 일하시는 브로커님들 찾아가셔서 이런 게 있대, 이런 거 한번 알아봐줘라고 이제 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 다운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3%에서 20%이 정도. 그 다음에 클로징 비용,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스테이트, 시티 또는 카운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은행권에서 자체 내에서 또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런 보통 보조 프로그램들은 2차, 3차 집 담보 융자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공짜로 이렇게 드리는 돈들도 간혹 가다가 많진 않지만 있는데 대부분의 주택 보조금은요 빌리시는 돈이에요. 이거는 빌린 거기 때문에 언젠간 되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보조금들은 이자가 없고요. 페이먼트도 없습니다. 단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갚으셔야 돼요. 집을 팔았었을 때 또는 재용자를 하셨을 때 되갚아 주셔야 되는 공돈은 아니라는 거, 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 보조 그랜트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드물고 또 퀄리파이도 하기가 또 어려워서요. 어쨌든 있다는 점.
다운페이와 주택 구입 시 드는 클로징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게 각 카운티마다 또는 시리마다 그 인컴 리미테이션, 소득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인컴 소득 그 리미테이션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뭐 50만 불, 뭐 100만 불 이상 버는 분 아니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이런 보조금 프로그램에 퀄리파이가 되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no down payment, no problem. 자, 그러면 다운페이 어시스턴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자, 캘핫바 많이 들어보셨죠? 캘핫바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기관, 정부 기관인데 여기에서 오퍼하는 그런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거의 반나절이 걸려요. 요 한 기관에서만 하는 것만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4월에 정말 한 2주 동안 반짝했었던 Dream for All이라는 20%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캘핫바라는 정부 기관에서 오퍼를 해준 거였어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오나요? 제가 지난주에 공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다시 이제 저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시다시피 정말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도 아예 찬스도 오지 않고 2주 만에 끝났어요. 2주 만에 그 300 million이라는 큰 돈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캘핫바가 바뀌느냐. 내년에는 lottery style. 네, lottery style로 바뀝니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이제 캘핫바 측에서는 얘기하기를 아마 올해 말쯤에 들어가셔서 캘핫바.gov 들어가시면 거기에 뉴스레터 이렇게 사인업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메일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직접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올해 말쯤에 내년에 이제 릴리스 될 그 펀드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디테일 인스트럭션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SNS,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막 이게 나돌고 있어요. 루머들이 뭐 10월달에 나온다, 11월달에 나온다. 다 그냥 믿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에 나올 것이고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으로 lottery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플라이를 일단은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채택이 되시는 거죠.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아마 바우처 형식으로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바우처를 가지고 나는 이 Dream for All 프로그램에 합당한 사람이니 여기서 아마 그 기간을 줄 거예요. 뭐 제가 뭐 예상을 해보지만 한 6개월 정도 집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그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expiration date 같은 거를 주겠죠.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 굉장히 럭키하신 분들은 바우처를 받으셔서 내년에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real estate 부동산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많이 몰렸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찬스조차 오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일찍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니까요. 캘핫바.gov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에서 캘핫바 웹사이트 이제 찾으시면 다 바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뉴스레터 레지스터 해주시면 바로 그런 디테일한 future 업데이트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캘핫바만큼 많이 또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치노아 펀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FHA를 통해서 FHA라는 정부 인슈어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FHA는 기본적으로 3.5% 다운페이를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96.5%를 FHA 융자를 받으시는 격이에요. 근데 내가 3.5% 다운페이가 없어. 그럴 때 친화학 펀드를 사용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친화학 펀드는 3.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up to 5%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5%만 받는 게 아니고 5% 받았을 시에는 돈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으로 클로징 비용까지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한 골든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에서 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테이트에서는요, 이게 up to maximum 5.5까지도 또한 똑같이 동일하게 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이 크라이테리아가 되게 리밋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짜 돈이 나와요. 어떤 부분은 이제 그란트 형식으로 나와요. 그란트는 이제 뭐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만약에 적합하신 분들은 이 골든 스테이트 이걸 저희가 GSF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SFA 프로그램을 가시게 되면 여기서 돈을 뭐 5%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이제 3년 이상만 거주하면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펀드가 나중에 이제 소멸되는 자동적으로 뭐 없어지는 뭐 그런 이제 피처가 있는 스테이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제가 살짝 피할성이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 이제 first advantage라고 저희 회사에서 또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랜더마다 또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발행되는 그런 또 펀드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first advantage라고 3.5% 다운페이용 이렇게 또 빌려드려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신 이제 랜더 측에서 은행 측에서 받으시는 것들은 무상은 아니세요. 거버먼트 쪽에서 받으시는 그런 펀드들은 웬만하면 다 무상이고 이자가 없고요. 그렇지만 랜더 측 은행권에서 받으시는 보조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I would say 한 90% 정도가 다 페이먼트가 있으세요. 네. 뭐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한눈에 딱 보이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치 섹터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예, 많다는 것만 아세요. 자, 또, 중요한 또 포인트는 뭐냐면, 거버먼트에서 다운페이를 스페시픽리 또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요거는 굉장히 리미ted 되어 있는 은행권에서만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웬만한 브로커들은 아마 못 하실 거고요. 직접 그런 디렉트 렌더라든지 아니면 뭐 뱅커포비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은행 기관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CD, LA CD 같은 경우는 라이바 또한 마이바 이거는 라이바 마이바는 뭐냐면 인컴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틀린 건데 최대 14만 불까지도 이제 보조금을 펀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LA 카운티 홉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8만 5천 불까지도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요. 오렌지 카운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맵 프로그램도 있고요. 비슷하게 8만 5천 불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지역, 사시는 시리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 시리 그 시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리 자체 내에 뭐 스페시픽한 그런 또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든 그로브, 애나하임, 뭐 시리 오브 LA, 뭐 시리 오브 브레아, 뭐 브레나 파크 뭐 등등등 사시는 곳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고픈 곳 시리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러한 또 시리 스페시픽 프로그램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샤핑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보조 프로그램을 이제 받으시기 전에 에듀케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홈 바이어스 에듀케이션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난 4월 제가 잠깐만 얘기 드려볼게요. 4월에 몰렸잖아요. 이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8hour 코र्스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엑스트라로 뭐 하나를 더 드렸어야 되는데 서티피켓을 받기 전에 1대1 거의 그 에듀케이션 기관과 1대1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너무 몰려서 그게 3개월까지 지연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은 아예 찬스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 그런 Dream for All이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시 나온다고 하니 또한 올해에도 이런 CD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집을 정말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론오피스랑 또 이제 리얼터들이랑 상의를 해주셔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요새 아시다시피 집 가격이 너무 높아요. 또 이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자가 잘 받았을 때 한 7.5 정도 나와요. 이게 재작년만 해도 2%, 3%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또한 나는 지금 집 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게 투자성이 아니고 내가 오래 살 집이고요. 내가 거주할 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집을 사세요. 사시고 이자가 좋아졌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아니면 뭐 당장 뭐 다음 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자가 좋아졌을 때 재용자를 하시면 어쨌든 오늘 내가 80만 불에 살 집이 내년 가서는 90만 불에 사야 되거든요. 그런 트렌드 보셨죠? 캘리포니아는 집값 안 떨어집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 그런 재용자 하는 방법 말고도 또 페이먼트를 내가 부담 안 들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활성화된 프로그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321-2110 buy down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건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죠? 오늘 내가 이자를 7% 받았어요. 원래는 3,300불이 그 모기지 원금과 이제 이자 상환하는 모기지 페이먼트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3,400불 플러스 아까 보셨죠? 텍스랑 뭐 인슈런스랑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집을 못 사겠어. 그러면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터 분들,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해주셔서요. 셀러를 두어 삶으세요. 셀러한테서 크레딧을 받으시면 이러한 바이다운을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3, 2, 1 그러면 첫 번째 연도는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 12month는 3% 낮게 두 번째는 2% 낮게 마지막에 세 번째 연도는 1% 낮게 2-1 바이다운은 뭐냐면 첫 번째 연도는 2% 낮게 두 번째 연도는 1% 낮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7%를 받았어요 이자를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3-2-1 바이다운 프로그램을 내가 접목을 시키면 융자 받으시면서 그러면 first year 첫 번째 12개월 동안은요 페이먼트 차이만 봐보세요 3,300불에서 2,300불 거의 1,000불가량 세이빙이 됐어요 첫 번째 연도만 그러면 내가 3,500불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2,500불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3-2-1 바이다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second year 두 번째 연도부터는 이게 7%에서 5%가 돼요. 2%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 떨어지면 그 second year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13th payment부터는 2,684불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연도에는 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낮아지고 2% 낮아지고 1%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 봐보시면 3,500불에서 2,500불로 페이먼트 내려가죠. 일단은 첫 번째 연도라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 줄죠 부담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커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다달이 세이빙하는 그 이자 있죠? 이자가 1년으로 묶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짜리를 간다. 그러면 3년에 내가 세이빙하는 이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3,000불 돈이에요. 이거를 셀러가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 3, 2, 1 바이다운, 2, 1 바이다운 이때 하고 싶어. 안 되세요. 셀러가 내줘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전트분,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분과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론 오피서, 융자해 주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주셔서 이거를 스트래티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셀러한테 이거를 물건해야 돼요. 셀러한테 이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럼 투원 바이다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대신
first year는 2%,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second year는 1%.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집을 사서 50만 불짜리 융자를 받았는데, 그죠? 일단은 7%를 어떻게 해서 샀어. 샀는데, 페이먼트를 이제 일단은 부담을 이렇게, 부담 안 나게 페이먼트를 해요. 근데 갑자기 마켓이 좋아져서 6개월 또는 내년 가서 이자가 확 좋아져요. 재용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용자. 예. 그래서 재용자라는 또 다른 또 옵션이 있다는 거. 네,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모기지에 대한 지식과 오해. 무조건 20% 다운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이상? No. 아까 말씀드렸죠?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로우 다운맨 페이먼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 예, 그래서 렌더 분들과 또한 론 오피서들 분들과 상의를 미리 해주시면 그분들이 본인의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주실 거예요. 예. 자, 다운페이는 반드시 내 돈이어야 된다? 아니에요. 기프트 가능하고요. 증여자금 가능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페이 어시 보조금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크레딧 점수 필요하다? 아니에요. 낮은 점수도 가질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이자를 조금 더 잘 받으시길 원하시면 크레딧 복구 절차 거치시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한 파산 기록, 납분 기록 뭐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도 융자 더 받을 수 있으세요. 물론 이자가 더 높겠죠. FH 융자 프로그램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580점부터 시작을 해요. 파이코 스코어가.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또한 오직 첫 번째 구입자만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첫 번째 구입자가 뭐예요? 3년. 최근에 3년 이내에 집이 없어졌던 분들, 그죠? 내가 만약에 3.5년 전, 4년 전에 집을 팔았어. 괜찮으세요? 받을 수 있으세요? 또 투자형 목적으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 이건 절대 노노예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정말 돈이 이제 모자르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거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막 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 그냥 생각지도 마세요. 투자하셨을 때는 20% 이상 다운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요, 내가 거주할 집, 프라이머리 홈만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30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승인서를 바탕으로 또한 이제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이런 그런 절차 시간을 두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집을 찾았을 때 그때 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요, certified 된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해주시고요. 사전 승인 필수고요. 또한 주 정부 승인된 렌더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ity, county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direct 렌더, 이런 렌더들을 통해서 쉽고 빠른 승인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이상이고요. 지금 레이첼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바로 너무 죄송한데 일단은 question and answer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몇 분만 한번 받아볼게요.